이 집은 현재 4천만 원대로 세컨하우스를 찾으시거나 혹은 작게나마 시골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괜찮은 집입니다. 이 주택은 연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상이 넓게 빠져 있다는 점은 이 집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넓은 옥상에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원하게 고기를 구워 먹기에도 좋고 탁 트인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골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원하게 뚫린 국도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국도를 지나서 마을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 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차를 몰고 들어오기에 아주 수월하고 쾌적합니다. 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본건 들어가는 골목길이 나타납니다. 이 골목길은 아쉽게도 국도나 마을 초입처럼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는 전혀 아닙니다. 다행히도 바닥이 시멘트로 아주 단단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집을 보러 다녀보면 비포장도로가 많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시멘트 포장 덕분에 차를 운전하기에도 편하고 먼지도 덜 날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택이 있는 곳까지 차량 진입이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골집의 경우 좁은 골목 때문에 집 앞까지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 이삿짐을 옮기거나 일상생활에서 짐을 내릴 때 편리합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상황은 시골 마을치고는 아주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주택에는 따로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차는 주택의 측면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를 하면 됩니다. 집 바로 옆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보통 이렇게 집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많이 합니다. 차량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주차 전용 공간은 없지만 집 바로 옆에 주차를 할 수 있으니 짐을 옮기거나 할 때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대문은 일반적인 주택처럼 멋진 철제 대문이나 나무 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문이 없이 주택으로 바로 이어지는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당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마당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넓게 빠져 있지는 않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규모의 잔디밭을 기대하셨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마당은 주로 주택의 앞쪽으로 길쭉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력이 달라지는데요. 바닥은 흙이 아니라 깔끔하게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흙이 있는 잔디 마당 관리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멘트 마당이 오히려 딱 맞을 겁니다. 잡초를 뽑을 일도 없고 비가 와도 질퍽거릴 염려가 없어서 깔끔하고 좋습니다. 면적은 아주 넓지 않더라도 이 공간을 활용하여 아궁이를 놓아 야외 주방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충분히 됩니다. 실제로 이 마당을 그렇게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골집의 묘미인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야외에서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또한 시멘트 바닥의 한쪽 구석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작은 화단을 만들거나 예쁜 화분들을 놓아 미니 텃밭을 꾸미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시골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이 마당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관리된 마당입니다. 이 주택의 외관과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88년으로 올해로 약 37년 된 건물입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연식을 듣고 질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공실 상태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래브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입니다.
견고한 조적조 구조는 시골집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슬래브 지붕은 평평한 형태로 옥상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는 몰탈 위에 페인트로 깔끔하게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흔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기 좋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창호를 살펴보면 내부와 연결되는 창들은 화이트 하이샤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샤시는 건물의 오래된 연식에 비해서는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PVC 창인 것을 보아 아마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시골집 현관문은 알루미늄 문으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 집의 현관문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집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는 알루미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께 여쭤보니 이 문 안쪽 공간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고 옆쪽으로는 수도시설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쓰거나 간단한 세척 작업을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옥상과 주택의 후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의 미관을 위해서나 추후 보존을 위해서 간단한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주택의 후면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쪽은 폭이 굉장히 좁아서 딱 한 사람 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너비입니다. 평소에 이 후면 쪽으로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 집의 자랑거리인 넓은 옥상이 펼쳐집니다. 옥상은 주택의 크기만큼 넓게 빠져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옥상에 올라서면 동네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일 정도로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옥상 계단과 옥상 바닥에는 방수 공사가 되어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수 공사도 진행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누수가 심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다시 한번 방수 상태를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왼쪽에는 하나의 창고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이 창고는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입니다. 크기가 꽤 넓게 빠져 있어서 넉넉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문은 샤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창고 안에는 여러 가지 짐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기름통과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공간은 창고 역할과 함께 보일러실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말통 기름통을 보니 이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창고의 면적은 9.2제곱미터로 2.783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짐 보관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이제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땅, 즉 지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있는 땅은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3번이 바로 이 주택의 땅입니다.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이 땅은 단독주택의 건물이 세워진 부지로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을 살펴보면 완벽한 사각형 형태는 아니지만 시골의 토지치고는 비교적 반듯하게 잘 빠져 있는 편입니다. 주택 주변을 보면 땅의 세면이 농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농과 밭은 주택의 땅 높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과 밭과의 경계는 담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경계 분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만 보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은 북동쪽에 나 있는 현황도로를 통해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현황 도로가 사도인 즉 개인 소유의 도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도로가 사도일 경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땅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총 면적은 259제곱미터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78.348평 정도의 넉넉한 크기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특이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황은 명백히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아까 외관 구조를 설명할 때 현관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바꾸어서 현관문이 일반 주택과 다르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제 주택 내부의 구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물 평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확보된 자료에는 자세한 주택의 내부 구조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면적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면적은 76.59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하면 약 23.168평입니다. 시골집 단층 주택치고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주택에는 방이 총 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 3개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구조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부는 현관,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1개,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평대의 단층 주택에서 가장 흔하고 효율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이 3개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나 2인 부부 또는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족이 세컨하우스로 쓰거나 실거주하기에는 적합한 크기와 구조입니다. 특히 거실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은 아침 햇살이 잘 들어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철에는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호도 높은 방향입니다. 채광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3,180만 원이고 전입신고일은 2023년 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주택 주변 상황을 아는 옆집 할머니께 여쭤본 결과 할머니께서는 현재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집안에는 짐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 현재는 공실로 추정됩니다. 이 주택의 말소 기준일은 2021년 3월 17일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인 2023년 1월 19일은 이 말소 기준일보다 훨씬 늦은 날짜입니다. 즉, 이 임차인은 법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신 후에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줄 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주택이 자리한 주변 환경과 위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푸른 농과 밭으로 펼쳐져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환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마을 안쪽이 아니라 마을로 진입하기 전에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391m로 도보로 5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용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차량 한 대가 지나다니며 배차 간격이 2시간마다로 비교적 긴 편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버스 시간표를 잘 맞춘다면 이용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을 덜 받고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마을 주변의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주택이 있는 마을 안쪽에는 마트나 슈퍼 같은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구매하려면 인근의 동네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는 4.7km이며 자차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마트가 있다는 것은 시골 생활치고는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조건입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도 잠시 차를 몰고 나가면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 생활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본건의 지리적 위치는 여러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근처에 논산, 공주, 청양, 익산, 대전, 보령 등의 주요 도시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논산까지는 논산시청 기준 14km로 자차 19분 소요됩니다. 공주까지는 공주시청 기준 24km로 자차 25분 소요됩니다. 청양까지는 청양군청 기준 42km로 자차 48분 소요됩니다. 익산까지는 익산시청 기준 47km로 자차 54분 소요됩니다. 1시간 이내로 전라북도 익산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전까지는 서대전역 기준 48km로 자차 1시간 6분 소요됩니다. 대도시인 대전까지도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하여 가끔 대도시의 문화생활이나 대형 병원을 이용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보령까지는 보령시청 기준 56km로 자차 52분 소요됩니다. 서해 바다를 품은 보령까지도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어 해수욕장이나 바닷가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여러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 시골의 평온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위의 2번입니다. 감정가는 6,028만 7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23만 8,018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176만 1,991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4,219만 6천원이며 보증금은 421만 9,6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78.348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25.95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88년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주택은 6천만 원대였으나 현재는 4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경매의 특성상 특히 시골집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주택 역시 이미 한번 유찰되어 4천만 원대가 되었지만 시골집 경매의 흐름을 볼 때 추가로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본건은 37년이라는 연식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주택 크기만큼 넓게 빠진 옥상은 이 집의 백미입니다. 옥상에서 고기를 굽거나 마을을 내려다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마당은 작지만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 관리하기 편리하고 아궁이를 놓거나 미니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이 3개인 내부 구조는 1인에서 3인 가족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거나 작게 시골 생활을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게다가 거실이 남동향이라 채광도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고 자차 8분 거리에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논산, 공주, 대전 등 주변 주요 도시들로의 접근성도 좋아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도시 인프라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